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날짜를 만약에 집권당이나 국회와 맞춘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회기를 상정해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입장과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회기 기간을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그 검찰과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신나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비회기 기간 중에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사수 스스로 조사 임해야. 야당 둘로 쪼갠 영장 뇌관입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8월에 나온다, 9월에 나온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8월 비회기 때 영장을 쳐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희한한 특별 요구를 하시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검찰 9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가 도는 거죠. 그럼 9월에 친다고 하면 결국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결을 해야 된다. 아니다. 스스로 조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당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나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친명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친명, 이재명 대표 체포안 표결 땐 투표 대신 퇴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네!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네, 민영배 의원. 아예 투표를 하지 말고 그냥 퇴장을 하면 된다. 그게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꼼수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근데 이거는 가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우려가 된다고 하니 아예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거는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사실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영장 실질 심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네. 이 검찰이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하고 또 야당 대표 망신 주기, 뭐 거대 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표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본인들의 소신과 의지에 따라서 또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각각 개인의 의원들은 다양한 뭐 의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들은 그런 시점이 온다라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현동 건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검찰이 9월 회기 중에 뭐 기소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표적 수사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예전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비회 기간을 늘려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구속사를 받게 하려고 나름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회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지금 회의 중인데도 회기가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당 그리고 여당이 좀 정부와 그 검찰이 또 이런 것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갖고 결국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회기든 비회기든 뭐 검찰도 그렇고 본인들이 그런 그 스케줄을 만들어 갖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야말로 소신 있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 국회에서는 뭐 비명, 친명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의원들은 고민이 저는 이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대표께서도 뭐 영장 실질 심사에 출두하겠다. 이제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소신을 갖고 본인들이 판단을 할 문제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혹여라도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표적 수사와 그리고 무리한 기소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국회의 안 좋은 모습들, 나쁜 정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저희도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건 검찰의 표적 수사다라는 이 말씀이랑 같이 의원들도 본인의 소신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근데 사실 그냥 표결하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퇴장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의원 개개인의 어떤 소신 투표도 사실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 국회의원분들이 입법기관인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이지 어떤 단체 행동에 보이콧 느낌을 주게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배 의원께서의 고심은 이해는 되지만 그 방법론은 오히려 좀 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때 이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봤을 때 검찰의 조사가 백형동 조사와 더불어서 사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병합을 해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9월 청구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건 회기라는 것이 뭐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용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 비명계의 요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론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것이 무리한 기소 편의주의라고 생각하고 무도한 검찰의 행태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높은 준법성을 발휘해서 회기 중에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그러니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는 각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자의 입법기관이시기 때문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소신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원론적으로는 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미온적인 반응과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더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거듭해서 나온 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영장실질심사를 본인이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를 먼저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 때 본인이 직접 영장이 청구가 되면 내 발로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심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지금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댓글을 보니까요. 참 가지가지한다 이런 얘기가 눈에 띕니다만, 예, 저도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
국회 체포동의안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단서를 붙였죠.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거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 정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당한 거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조금 아까 그 멘트를 한 민영배 의원이 판단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른바 개딸들이 판단을 합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퇴장을 하면 된다라고 한 참 기묘한 그런 대안을 더더군다나 그런 이른바 개딸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절차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게 절차가 중요합니다. 과정, 결과 모두 다 중요한 거.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민영배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이 됩니다. 그분이 뭡니까? 검수완박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한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참 해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예, 저는 목적이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공천이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앞두고 나는 광주에서 한 번 더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예, 자기 기만성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 발로 가서 조사받겠다라는 건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를 조건으로 해건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 정당한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이 친명계 의원으로 꼽히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 얘기 같이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비회기 기간에 네.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는 것이 사실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그나마 좀 희석시키고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인 모양새를 좀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회기 중에 이걸 친다라고 하면 대표의 어떤 태도와 관계없이 예. 의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부결표를 던질 거거든요.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일까요? 네. 사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나는 당당하게 부결을 던지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뿐만이겠느냐.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 그러니까 부결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사실 민영배 이 의원의 지금 표결하지 말고 그냥 투표하지 말고 퇴장을 하자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땐 이수진 의원님. 처음에는 부결시키자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표결하지 말자. 이거는 외부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표결 자체가 지금 민주당한테 좀 두려운 사안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네. 이 수사와 기소, 이 검찰의 무도한 행동들이 부당하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적수였죠.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제 대적수였고, 그리고 또 야당의 당대표고, 그런 사람을 뭔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회기 기간이 아니라 회기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 정쟁으로 국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의도들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회라는 것이 언제까지 정쟁을 벌일 것이냐. 민생이 위기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 빠르게 입법 과정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 예산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보다는 뭔가 한쪽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그것을 내놓고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그 여야가 함께 좀 신이 성실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입장과는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회기 기간을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그 검찰과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신나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비회기 기간 중에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또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얘기가 다른 이유는 검찰이 저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답변이라
좀 다른 거지 얘기가 다른 게 아니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여당이 입장이 바뀌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방탄국회 닫자는 야당, 반대하는 여당. 이재명 대표 영장 놓고 뒤바뀐 입장. 지금 이 뒤바뀐 입장 부분을 아마도 이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방탄국회 닫자, 국회 비회기로 하자.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은 아니다. 민생 챙겨야 되는데 왜 닫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변인이 이런 또 논평을 냈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3중 방탄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위한 3중 방탄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 라면서 부질없는 방탄 계획일랑 모두 걷어버리고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임하라.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남은 마지막 컨틴전시 플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사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비회기 하자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검찰대로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날짜를 만약에 집권당이나 국회와 맞춘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회기를 상정해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곧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법이 정한 정기국회입니다. 그 날짜는 못 바뀌어 있거든요. 네. 임시회는 임의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회를 좀 빨리 끝내고 마지막 주 끝에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 8월 말 며칠 빼고 나면요. 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정기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9일 이후가 비회기가 가능한 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연말에 대해서 내가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고 네.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또 버티겠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사 결과가 정리가 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2월에 한 차례 국회로 넘어온 그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 지탄을 받은 이후에 본인이 국회에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언을 당당하게 제1야당 대표답게 지키면 될 일이지 그걸 자꾸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려가면서 일부 또 친명 의원들은 뭐 표결하지 말자, 퇴장하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당하지 않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딜레마에 포로가 되어 있다. 이 사법 리스크에 갇힌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 진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 이재명 리스크가 하루빨리 거치고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게 이제 민주당이 살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요구대로 그래서 비회기를 만들고 그때 검찰이 청구를 한다고 하면 주원규 의원님. 네. 그게 정치 검찰 아니냐. 근데 있는 스텝대로 가는 거지 그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그게 정치 검찰 아니냐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그 비회기 중에 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걸 요청하신 부분은 그게 어떤 편의상 그렇게 나는 그 좀 편의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나 전원들이 계속 검찰발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해석은 저는 이미 충분히 됐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해서 살라미 전술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두고 여러 가지 주변 관계자들을 모으고 증언을 확보하고 하지만 그 증언들이나 그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국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표현인 것이지 그게 정기국회를 피하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정기국회를 피하겠다는 스탠스는 아니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을 언제 청구하느냐? 요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지금 파다하죠. 근데 요 얘기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영장설에 속내 복잡한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을 치는데 왜 여당이 속내가 복잡한 것이냐? 속내는 속에 있어서 속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속내를 입 밖으로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실상 내년 총선에 이재명 변수는 없습니다. 아하. 이미 감옥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예. 제가 그래서 뭐 8, 9월에 구속이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하고 총선하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안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안이라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태경 의원. 이재명 대표가 없이 총선을 치르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된 야당 탄압 역풍이 예상이 된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쇄신 이미지를 좀 선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동원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총선이 더 위협적인 겁니까? 예, 지금 속내가 복잡하다는 저 제목이 정말 속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지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것은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똑같이 적용을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구속이 돼서 옥중공천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풍향계가 불지 이걸 생각하면 복잡하게 되고요. 예,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재명 너무 피고곤함을 준다. 구속이 하루에도 15번씩 나오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 구속이 되느냐, 언제 교도소 가는 모습을 보느냐라는 것이 이 많은 국민들이 그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를 가는 것도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있는 것도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없는 것도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다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네. 여의도의 지금 정치판은 굉장히 큰 혼란입니다. 그럼 예, 요거 하나만 딱 네. 여쭤보죠. 이재명 대표가 있는 총선이 난 겁니까? 없는 총선이 난 겁니까? 국민의힘.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시점이 총선에 임박을 하면 할수록 네. 이 민주당에서는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온도차는 있지만 총선의 그 격차, 네. 시점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할 때 적용되는 그 제목, 뭐 아주 파렴치한 그 제목이 적용되거나 하면서 민심이 받아들이는 그런 그 체감 온도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매우 미칠 것이다. 즉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구속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해서 조금 더 분양계가 바람이 세게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 아닐지는 네. 그런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네. 대표가 끝까지 총선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만약에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서 옥중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사로 퇴장하고 그 뒤에 새로운 뭐 비대위가 되었던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해서 그 새로운 지도부가 총선을 치르게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그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도 민주당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상대편 선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편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게 또 사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었든 저희가 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뭐 계속 당대표를 유지할지 아니면 퇴장을 할지 이런 게 빨리 정해지는 게 서로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주당을 위해서도 사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사실 어차피 이번 선거가 오히려 그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있을수록 네. 이런 오히려 야권 심판론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저희가 총선을 치르기는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있는 체제,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마 커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두 분의 얘기가 좀 갈리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 아니다. 뭐 약간 이 얘기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총선에 임박해서 예, 아주 그 민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목으로 구속이 되는 게 총선에서는 예, 상당히 이제 저는 디테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재명 네. 당대표입니까? 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이 이후에 영장 지금 설입니다. 아직 영장을 치지 않았고요. 9월에 칠 것이다라는 전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처럼 불확실성이 계속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건데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